술에 취해 걷고 있던 한 남자.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천길랑 떨어지. 아찔한 순간 남자는 몸의 균형을 잃고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잘좀 고쳐줘요. 예. 못 써가지고 말이야. 이곳에서 기술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진 씨. 그는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해왔다. 야야, 그 대충 하지 말고 이 꼼꼼하게 체크하거라. 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쪽 볼트 좀 꼭 좀 조이고. 예.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한테 빚지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자네가 웬일이고? 친구는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데 거기 자네 사정은 잘 알지만서도 빌리간 돈 좀 갚아줬으면 해서. 돈? 무슨 돈? 몰랐나? 자네 부인이 뭐? 자네한테까지도 돈을 빌렸나? 되게 예쁜 날 그냥.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빌려 쓰고 다닌 아내. 김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가진 돈은 물론 집 문서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그의 아내는 1년 전부터 다단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선 팔 물품을 사야 했고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갔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김 씨 앞에 퇴근한 부인이 돌아왔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당시 사채까지 끌어들여 물품을 사들이고 있던 아내. 또 당신이 샀나? 여보, 여기저기 돈 빌리는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 장례비까지 손을 대더니 대체 빌린 돈이 얼마이고? 5천만 원. 제정신이가? 당신 제정신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빚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어. 얘. 이제 후회하기고 이제 후회하기다 말이다. 5천만 원이라는 빚,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가족의 행복.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김 씨는 이성을 잃었고 심하게 다투던 중 아내는 그만 혼자라고 말았다. 여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청학파출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김 씨는 119의 도움으로 아내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두 아들의 아버지요 어엿한 가장이었던 김 씨. 불과 1년 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이었다. 당신 힘들지 얘. 아니다. 힘들긴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긴데 뭐. 내도 돈벌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치아라. 다 내 말 믿거라. 어? 봐라. 애게. 다단계를 하기 전에는 좀 집안이 화목했죠.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걸 하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치우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또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래. 그날 새벽 4시경 잠든 아내를 뒤로 한 채 병원을 나온 김 씨. 근처 포장마차를 찾았다. 요즘 들어 아내 일로 속이 상했던 그는 술 마시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괴로움을 잊고자 그는 마시고 또 마셨다.
이른 아침 도시는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술렁이었다. 자신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던 김씨.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찾은 곳이 바로 태종대였다. 새벽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묻고 이제 아침 출근을 한다는 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이쪽 태종교도로 택시를 타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평소 태종대를 자주 찾은 곳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쐬자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 밥을 먹으려던 김씨. 아줌매요. 여기 밥하고. 그때 마냥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아니야. 소주 주이소.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낀 그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밤새 술을 마셨던 김씨. 그리고 빈속에 다시 마시기 시작한 술.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고 말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저씨, 아침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해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무슨 술을 저렇게 아침부터 먹고 저래. 인사불성 상태. 에이. 여기야 바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없었다. 거기에 숭어 나오. 여기가 바로. 김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아이 사람. 이거 끝났네. 저기 죽여 갖고 저거. 저난 타랑 떨어지 아니야 저거? 그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지금 자신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몰랐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자신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뿐 그 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김 씨가 멈춰선 것은 50m가 넘는 태종대 절벽 위. 아찔한 순간이었다. 기가 막힐 거야. 왜 저래? 그는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게 누가 돈 벌어 오라 했나? 살림이라 잘하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차한 순간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부터 이상해가지고 오더니 좀 차림도 어rum하고 이라고 하더니 낚시 좀 잘 됩니까 하면서 이래 물을 묻고 이러는데 아이고 오늘 바람도 불고 안 돼서 갑니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팍 떨어지더라 사람이야. 뒤따라오다 현장을 목격한 낚시꾼들.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분명히 룩 떨어졌는데? 아 뭐잖아. 아이 사람들 뭐에 빨리 신고해야지. 아저씨 목소리 들려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항만 소방서 119 구조 구급 대원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타노지? 저기 오네.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사람이 떨어졌는데 안 보여요 지금. 저기. 아 예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주세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진동석 부대장. 직접 내려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종대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은 사고자에게는 물론 대원들도 안심할 수 없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을 때 드디어 사고자를 발견했다. 김 씨는 절벽 중간 30m 지점 바위 틈새에 떨어져 있었다. 아저씨, 제 말 들립니까? 들리면 대답을 하세요. 처음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극히 살기란 힘이 드니까 그래서 확인차 다가갔더니 거기서 숨소리가 들리고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부상은 심각했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구조하나 여기 구조 둘. 들과 경추 보호대, 척추 보호대 내려줄 수 있도록. 부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은 들것과 응급 장비를 내려주기 시작했다. 살아있음을 확인한 이상 1분 1초가 다급했다. 대원들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경추 보호대와 척추 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김 씨가 살아있다는 건 거의 기적이었다. 좁고 가파른 절벽에서의 구조, 대원들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응급처치 후 들것에 고정한 사고자를 절벽 위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 시도됐다. 그러나 이 구조 방법은 가파른 절벽과 낙석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높이로 들건 매달려 있으니까 다시 내려오고요. 그거 지금 일 안 되니까 헬기 지금 뭐라. 헬기 지금 사치. 헬기 지원 요청을 받은 부산소방본부 항공대에서 신속한 출동이 시작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출동한 헬기가 한눈에 사고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신호탄으로 위치를 알렸다. 헬기까지 동원되는 구조는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증거.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항공대 구조대원이 직접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는 대원들의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헬기 구조 작전. 일단 헬기에 연결된 쇠줄, 호이스트를 사고 지점까지 내린 뒤 들것에 연결시킨다. 이때 항공대 구조대원이 들것에 오른 뒤 함께 이동하는 데 이유가 있다. 들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헬기 이동과 바람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해안에서의 헬기 구조 활동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안개도 많이 끼고 바람도 세게 불기 때문에. 절벽 까마득하게 환자가 추락했는데 그 시정도 안 좋고 풍속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환자가 지금 구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급하다는 무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의 그 안전도 제대로 생각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사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구조대원. 이들의 노력으로 사고자 김 씨는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항공대와의 입체 구조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김 씨. 이날 해병대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지나친 음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혈한 상태에서는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벽이나 이 등반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히 조심하시고, 이 절벽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